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주식은 어디까지 오를까? 증시 추가 상승을 위한 4가지 체크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세계 증시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 증시를 보겠습니다. 독일 증시는 8,5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최근 들어 12,00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6월 23일 독일의 여러가지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증시는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갔지만 어제 다시 3%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거 다시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볼까요? 요즘 사람들이 나스닥을 만스닥이라 부릅니다. 나스닥 10,000포인트란 의미죠. 나스닥은 만스닥이 됐다가 안 됐다가 와리가리 하는 중입니다. 6월 23일 이틀 전만 해도 나스닥은 시초가부터 10,000포인트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거 만스닥의 자리를 굳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이런 환호까지 불러왔지만 어제 다시 2%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10,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증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조금은 불안불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나스닥을 봤으니 우리의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닥의 전 고점은 766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어제 장중에 765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고점까지 1포인트를 남겨놓은 상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우리도 나스닥처럼 전 고점을 넘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빠졌으니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하겠죠? 어쨌든 지금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이지만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증시의 추가 상승을 위한 4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4가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경제지표를 체크해야 됩니다. 6월 23일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넘었던 이유는 그날 장 초반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지표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확정 수치가 아니라 예비치이긴 하지만 미국의 6월 제조 PMI와 미국의 6월 서비스 PMI가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불러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PMI는 코로나 위기 때 최저점을 찍고 꾸준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등 추세가 꺾이지만 않는다면 심리적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PMI는 실물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한 심리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실제로 경제가 회복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회복될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은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에 3차례나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6월 16일 상원 청문회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면서 회복 시기와 강도에 관해 커다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말했고 또한 그 다음날 17일에는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19일에는 우리는 그놈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정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또한 보스턴 로젠그렌 연은 총재는 미국 내 코로나 확산 방지가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하반기 경제가 수개월 전에 내놨던 기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왠지 2차 락다운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이 나오네요. 이 두 가지는 실물 경제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은 총재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입니다. 블러드 총재는 코로나는 초기 우려만큼 나쁘지는 않다. 생산은 정상 수준의 90%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경제의 여러 부분이 팬데믹 이전 생산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문우신 재무장관과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네요. 어쨌든 앞서 설명드린 제조업 서비스업 PMI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심리 지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경제가 회복되는지는 다음 2가지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이것은 한국 시각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요. 최근 팬데믹 이후에 피크를 찍고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꾸준히 감소를 해야만 사람들은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가가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그 이유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이후 파란색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검은색 미국 다우지수를 비교해봤습니다.
이 둘은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한 주라도 증가하게 되면은 시장은 어느 정도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파란색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꾸준히 감소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시면 중간중간 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미국의 증시는 꽤 큰 폭으로 하락했던 거 보이시나요? 2008년 이후 미국의 주식 역시 무조건 우상향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튈 때마다 미국 주식은 아래로 출렁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에요. 이때 유럽의 경제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러가지 사건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될 게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4월의 실업률은 14.7%, 5월달 실업률은 13.3%가 발표되는데요. 6월달 실업률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실업률은 집계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5월달 실업률이 발표된 이후에 실업률은 13.3%로 발표가 됐지만 실제로는 16.3%다. 이것은 일시의 고자 결근을 잘못 분류해서 생긴 실수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런 기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 마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6월달 실업률이 이러한 오류를 반영해서 발표가 된다면 당연히 실업률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6월달 뿐만 아니라 7월달의 실업률까지 모두 계산해서 앞으로 실업률의 트렌드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실업률과 주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마찬가지로 실업률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후 파란색 실업률이 감소하면 검은색 주가는 어김없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이지만 유럽의 최고의 강국인 독일의 경제지표 역시 최근에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달 독일의 제조 PMI는 44.6, 서비스업 PMI는 45.8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조금 다른 게 미국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했지만 독일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유럽의 경기 회복은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이 예상외로 경제 지표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코로나가 아주 빠른 속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락다운이 풀리면서 사람들의 예상 수준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시의 추가 상승을 위해서 체크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5월달, 6월 초만 해도 미국의 코로나는 2만 명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3만 명대로 훌쩍 올라갔죠. 그리고 급기야 6월 23일에는 코로나 수치가 3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엄청난 수치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렇게 되면 미국은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경제 봉쇄, 즉 락다운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빨리 이러한 코로나 수치가 줄어들기만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10,000포인트가 넘었지만은 6월 23일 장 막판에는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파우치 연구소장이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서 윗꼬리를 남기면서 쭉 하락해버렸고 그 다음날 6월 24일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뉴욕시에서 다시 한번 락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는 2%대 장대 음봉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위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 시행되면은 지금 개선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 제조 PMI, 서비스업 PMI,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실업률 이런 것들이 모두 다시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무조건 안 좋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가 2차 락다운으로 이어지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증시 주변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달러 인덱스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린 달러 인덱스 주봉 차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하단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96 부근을 다시 한번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역 갈등 문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럽과의 무역 갈등 문제이고 두 번째는 캐나다와 관련된 무역 갈등입니다. 이러한 무역 갈등은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코로나가 증가하고 국제 분쟁이 증가할수록 안전자산인 달러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코로나가 감소하고 국제 분쟁이 감소할수록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2차 락다운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분쟁을 조금씩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 하락 요인과 달러 상승 요인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종합하면 달러는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겠죠.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리고 세계 기축통화죠. 지금 미국에서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달러의 가치를 제자리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페드, 연준이라고 하죠. 6월달 정례 연준회의 FOMC 이후에 나스닥 지수는 5%대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나 YCC 같은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으로 조금은 기대를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런 거 없다면서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은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그런 거 없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원인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시중에 무한대로 풀린 유동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성 공급하긴 할게.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무한대로 제공해 줄 순 없어. 나는 한 달에 1200억 달러만 딱 제공해주고 끝낼 거야. 사람들의 머릿속에선 물음표 여러 개가 떠다닐 거라 봅니다. 어라? 파월 연준 의장 이거 아니야. 너 지금까지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아주 잘해줬잖아. 그런데 이번에 왜 그래? 좀 더 풀어줘. 지금은 사람들과 파월 연준 의장의 기싸움 중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주가가 하락해야만 파월 연준 의장은 YCC나 마이너스 금리 같은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올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블랙, 지금 여기에서 그렇다면 주가가 빠진다는 거냐? 제가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나요? 하지만 저는 락다운 여부가 주가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만약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뉴욕시를 중심으로 2차 락다운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질 것이고 안전자산인 달러는 상승할 것이고 반대로 주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연준인 페드가 등판하겠죠. 그러면서 한마디 할 겁니다. 아 미안해. 우리 YCC 할게.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라도 할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달래는 멘트를 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트형은 락다운까진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트형이 원하는 것은 락다운이 아니라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주가를 떨어뜨려서 연준 의장인 페드를 등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락다운의 여부예요. 락다운이 발생하면 어쨌든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럼 락다운이 발생하지 않으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늘 시장에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여러 차례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의 의견을 공유하곤 있습니다. 물론 전체 영상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저의 의견을 담고 싶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짧아야 이틀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정도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 시간이 꽤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재빠르게 담아드릴 순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저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은 위쪽에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와 함께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게시글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 24일 새벽에는 이런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유럽에서 미국 대비 경제지표가 아주 잘 나왔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는 하락 마감했다. 그래서 우리도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가는 하락하고 금은 올랐다. 채권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경제가 어렵다. 트형과 문우신 재무장관은 경기 회복이 된다고 이런 말을 남발하지만 이거 어렵다. 그래서 실업률을 잘 보자. 기술주 바이오 원텍트 관련 성장 섹터에 여전히 주목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6월 24일 저녁에 올려드린 글입니다. 그날의 마무리 시황을 정리드린 것인데요. 지금은 주가가 떠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매수 구간이 아니고 조심을 해야 할 구간이다. 지금은 섹터별 순환매를 지켜보시면서 중기 물량은 홀딩, 섹터별로 단타 매매를 진행해야 하는 구간이다. 본인의 포지션을 유지하자. 그리고 뒤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조금 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 자동차를 봐야 되고, 더 생기면 여행, 항공, 철강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자동차까지 가는 건 좀 오바다. 그냥 반도체 5G 여기까지만 가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참고로 봐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